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1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음성 확인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의료적 문제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모더나 측이 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6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해 대량 생산 채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사가 백신을 접종 완료한 직원에게 1인당 2,000달러씩의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물류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수감사절의 식탁 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하는 컴백 책 프로그램 1차 신청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5천여 곳의 비즈니스에 각각 5,000달러씩 지원할 예정이며 LA 한인회가 신청자들의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내린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 지역에서만 1.5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 수강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1심 노인 상조회는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1심 노인 상조회는 지난 1월 상조금 지불 능력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역대 최고 이익을 발표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것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디즈니랜드가 입장료와 주차비 등을 인상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방외교 기틀 마련 등 성과와 쿠데타 장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부 일원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116대 86으로 꺾고 시즌 개막 후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간의 월드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오후 5시 휴스턴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월드 시리즈는 폭스 TV 채널 11에서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청명한 맑은 하늘과 함께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렸죠. 이 북가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라고 계속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가 계속되면서 각종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 보일하이츠 지역에서는 LA 강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소방대원이 출동해 구조하는 일도 있었고요. 롱비치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오후 1시를 기해 지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장 모두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폭우가 예보됐던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5번 프리웨이 베이커스필드 구간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 차량 통행이 차단돼 다른 도로 우회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산불로 알리살 산불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산타바바라 카운티는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돌발 홍수 경보를 내렸다가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가주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에는 24시간 동안 무려 5.4인치의 물폭탄이 쏟아져 1880년에 세웠던 최고 기록을 141년 만에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크라멘토 기상청은 2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폭풍이었다며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0.5%에 불과한 상황, 0.5% 확률이었던 상황이 어제 재현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태풍, 남가주에도 어제 왔었죠.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때문에 물난리와 사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라케냐다 프린틀리치 지역에서는 1.31인치의 비가 내렸고 이글락은 1.21, 파사데나는 1.11인치의 비가 집계됐습니다. 또 롱비치에서는 하루 0.13인치 강우량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10월 25일 강우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2010년 10월 25일에 세워진 0.08인치가 가장 많습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이 10월이 건기여서 통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제 많은 비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오늘은 일단 어제 오후부터는 해가 반짝 떴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을비 후에 오늘 아침 신선한 공기와 함께 화창한 하늘로 맑음 그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창밖으로도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 보이면서 오늘부터 금요일 정도까지는 기온이 상승 모드 보이겠고요. 오늘이 그중에서는 가장 기온이 낮겠습니다. 맑고 온화한 기온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주말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가을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지원하는 컴백 책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데요. 신청자 접수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 주고 있는 단체 있죠. LA 한인회가 이번에도 한인 업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를 통해 조성된 2,500만 달러 기금을 통해 LA 지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각각 5,000달러씩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5천 가구에 한정적으로 기금이 지급되며 펀드가 한정된 관계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LA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자격 대상은 LA 시내에 위치한 업소에 한하며 프랜차이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즈니스를 여러 개 보유한 업주의 경우 한 개의 비즈니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개인 비즈니스도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LA 비즈니스 텍스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는 우버나 리프트 등 그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019년도 혹은 2020년도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비즈니스 어카운트 보이드 체크 한 장, 그리고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그랜트는 올 3월 3일 이후에 발생한 직원들의 월급과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경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인 업주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선착순으로 대행합니다. 지금 신청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시 관계자랑 파악해 본 결과 이게 총 3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10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만 신청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일정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가급적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LA 한인회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신청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일찍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YTN이 전합니다. 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As of November 8th, foreign national air travel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an airplane to the United States.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항만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에 화물 운송 회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항만을 빠져나가는데 9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컨테이너 화물터미널에서 9일 이상 머물면 화물 운송 회사들이 LA항이나 롱비치항에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9일이 지난 컨테이너 하나당 $100의 벌금을 화물 운송 회사들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100는 하루 동안의 벌금액으로 컨테이너가 화물터미널을 떠나는 날까지 머물러 있는 기간을 합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9일 이후에 매일같이 $100 벌금이 부과되고 열차에 실려 이동하는 컨테이너는 3일마다 벌금이 추가됩니다. 최근 LA항과 롱비치항에 심각한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트럭이나 열차에 의한 컨테이너 이동에도 많은 지연이 일어나자 극도의 혼란에 빠진 항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진 컨테이너가 항만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물류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악천후 등으로 인해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사상 최고로 급등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경제학자 그리고 농부, 식료품 임원들은 추수감사절의 전통 식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올해 어느 때보다 더 비쌀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모임 규모가 줄어든 탓에 추수감사절의 대표 음식이 칠면조 가격이 낮았었던 지난 해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미 농업인 연맹 AFBF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식자재 10개 품목의 가격이 2010년 이래에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악천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칠면조는 파운드당 가격이 연말 정도 농무부 가격 기준으로 2015년 사상 최고가인 $1.3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칠면조의 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올해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2배 이상으로 급등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된 모닝롤 빵 가격도 거의 모든 재료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올해는 더 비싸고 철강 가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3배로 급등한 탓에 크랜베리 소스 캔 가격도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칠면조 요리에 어울리는 캘리포니아산 피노 누아르 와인도 에너지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 중국으로부터의 유리병 공급 지연 등이 반영돼 높은 가격표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악천후도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 상승에 일조하게 됩니다. 늦봄 미 중서부 지역에 닥친 가뭄으로 사탕무 재배 농가가 피해를 받고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사탕수수 정제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은 올해 가뭄과 한파에 시달려 커피 생산이 감소하고 커피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LA 지역 경제계가 코로나 방역 수칙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각종 비즈니스 업소 약 1,500여 곳을 방문해 실내 마스크 착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했는데 협조하고 있는 봉제업계 사무실 각각 73%, 나이트클럽 80%, 술집을 의미하는 바가 8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집의 경우 고객들 백신 접종 여부를 대략 86% 정도가 입장시키기 전에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관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업소도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두 곳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지역 내 많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함께하신 미국과 로컬 타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비온 후에 청정한 맑은 하늘과 함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로 이 아침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LA로는 69도, 밸리와 인랜드 71도와 함께 시속 20마일의 강한 바람 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해안가는 3에서 4피트 높이의 높은 파도 주의보와 함께 낮 최고 64도, 산간 지역은 50도의 한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까지 기온 상승하면서 온화한 날씨 이어지다가 토요일 되면서 다시금 70도대 초반으로 선선한 주말 맞이하실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51도, 벌뱅크 47도, 토렌스 48도, 플러튼 54도, 얼바인 55도, 리버사이드 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바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골든스테이트 부양금의 추가 지급이 개시됩니다. 돈을 또 주나? 아니고요. 전에 주겠다고 했던 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 말에 첫 지급이 시작된 캘리포니아 경기 부양금이 이번 주부터 115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약 60만 명에게 현금 부양금을 지급한 것 시작으로 매 2주마다 순차적으로 이를 풀어서 주민의 약 3분의 2가 부양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이 캘리포니아 경기 부양금은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600달러씩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0달러가 추가돼 최대 1,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할리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포 절도 범죄가 예년보다 일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객들을 노린 소포털이는 특히 집 앞으로 소포가 배달되는 단독주택들이 집중 타겟이 되고 있어 미국식으로는 현관 해저, 포르치 파이레이스로 불리는데 일반 주택들뿐 아니라 출입이 용이한 일부 콘도에서도 소포를 도둑맞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달 업체들마다 손이 닿는 아파트 문고리나 게이트 등을 배달원이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택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절도범들은 이 상황을 악용해 평소보다 더 쉽게 택배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교 정보업체인 파인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4%에 달하는 3,550만 명이 지난 12개월 동안 소포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균 금액은 156.82달러로 지난해 미국인들이 소포 터리로 입은 피해액은 54억 달러나 됩니다. 또 미국인 대다수가 지난해 한두 차례 소포를 도난당했으며 약 39%는 단 하나의 소포만 도난당했고 약 36%는 적어도 2개의 소포를 도난당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소포를 도난당한 후 추가 소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강화됐음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소포 절도를 피하기 위해선 소포를 직장으로 배달시키거나 아마존 락커 등을 사용하기, 소포 배달을 위한 현관 잠금 장치 설치, 배달 시 서명을 요구하기, 현관에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이 있습니다. 뉴포트 비치 지역 이 발보아 아일랜드 한 주택에서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4분경 이 발보아 아일랜드 다이아몬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한 남성은 부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소유주는 뒷채를 요바린다 노부부에게 렌트해줬고 그들의 자녀들이 주로 지인과 가족들을 초대해 잦은 파티를 벌여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입장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편 가주보건당국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할로윈에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타운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디즈니랜드가 입장료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각 티어 시스템의 입장료를 $5에서 $10까지 인상시키고 새롭게 티어 6을 추가했습니다. 티어 1 티켓은 $104로 이번에는 인상되지 않았으나 티어 2는 종전보다 $5가 인상돼 $119로 측정되었습니다. 티어 3은 종전보다 $10가 인상된 $134, 티어 4는 종전보다 $10가 인상된 $149로 측정되었습니다. 티어 5는 종전보다 $5가 올라 $159가 되었고 새로 추가된 티어 6은 $164입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티어 6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파크우퍼 싱글데이 입장료 가격은 $60가 인상돼 가장 저렴한 옵션은 $164, 가장 비싼 옵션은 $224로 측정되었습니다. 주차비도 올렸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주차비는 $5가 인상된 $30로 측정되었습니다. 가주보건당국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할로윈의 코로나에 감염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나 파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인원들이 결집하는 군중 모임을 피하고 소규모의 주민들과 트릭 오어 트릿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일반 마스크보다는 N95나 KN95 등의 여과력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릭 오어 트릿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손세정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의 수강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걸쳐 받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18세 이상의 주민들은 누구나 강좌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213-387-773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학기에는 라인 댄스와 영어회화, 연극과 음악교실, K-팝 교실, 사진교실, 컨트리 댄스, 스템 교실, 법률 상담, 서예교실과 건강교실, 의료 세미나, 국가복지 혜택, 스마트폰 교실, 시민권 영어 등 29개의 과목으로 줄여서 강좌를 마련했으며 강의당 15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강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간마다 백신 접종 카드, 체온을 확인할 예정이며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환기와 거리두기를 위해 강의사의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으며 접수 창구에 손세정제와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원들의 사망이 증가한 반면 신규 회원 가입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1심 노인 상조회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상조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라고 통보했던 1심 노인 상조회가 사무실, 건물 모두 매각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히트작이 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오는 11월 6일 LA 카운티 미술관인 라크마가 주최하는 2021 아트 플러스 필름 갈라 행사에 초청돼 LA에 옵니다. 이정재 씨는 라크마 행사 주최 측의 초대를 받아 참석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도 해마다 라크마 행사에 참석 중이며 올해도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라크마의 아트 플러스 필름 갈라는 현대미술 및 영상예술의 발전을 도모해온 거장들의 족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에바 차우, 라크마 이사가 공동 호스트를 맡으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에이미 셔럴드, 케인데 에일리 등이 참석합니다. 내노라 하는 브랜드들도 이 행사에 함께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3분기에 5,550만 달러 순이익, 주당 순이익 45센트로 지난 분기보다 3%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이익은 82%가 늘었습니다. 3분기 신규 대출은 기록적인 1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13%가 늘었습니다. 총 대출은 134억 1,870만 달러, 예금은 150억 6,25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늘었습니다. 자산은 177억 9,900만 달러입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저지 지역입니다. 50대 한인 여성 큐레이터가 유명 미술 작품 거래 대금인 27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뉴저지 벌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문 모 씨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체포됐습니다. 문 씨는 전시 기획자로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는 11월 2일에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열흘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율이 잭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보다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면서 막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열리게 되며 카운티 의회가 오는 12월 6일에 투표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메릴랜드의 하워드 카운티 소식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헤이워드 지진대에서 규모 7.0의 비권이 발생할 시 베이 지역의 주택 100만 채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발표한 가상 지진 시나리오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7.0 이상의 비권이 발생할 경우 베이 지역에서 최대 145만 명이 집을 떠나게 되고 5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 780만 인구가 분포된 이 지진대 일부 지역은 몇 달, 심지어 몇 년간의 지진 피해로 빈 껍데기 공간만이 될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지난 주말에 가을 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차량을 덮쳐 2명이 사망했으며 15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 에버렛의 한 재활병원 앞에서 헥터 가르시아 목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팔을 올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 거의 1년간 5개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퇴원하면서 내지른 첫 일성이었습니다. 가르시아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포틀랜드의 어드벤티스트 병원의 카말리스 에트월 전문의는 가르시아에게서 의대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한인회가 오는 12월 11일 오후 5시에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올해 송년 행사인 아리랑의 밤을 개최합니다. 올해 아리랑의 밤 행사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예약을 한 분들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시애틀 한인회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한인들이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한마음이 되어 따뜻한 동포애와 고국의 정을 느끼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시정부가 해변 공원에서 상업행위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놀쇼와 와이마날로 해변으로 두 지역은 각각 서핑과 결혼식 장소로 유명합니다. 시의회의 이 하이디 치네요시 시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영화 촬영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놀스쇼어 선셋포인트에서 키아아카 포인트 사이의 해변 공원에서의 모든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쇼핑 교실이 난립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 제7기구 단속반이 10월 20일 마노아 지역의 불법 도박장을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 6대의 불법 게임기와 총기, 마약, 현금이 압수됐습니다. 전날인 19일에는 제8지구 단속반이 와이아나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단속해 24대의 불법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고 운영자인 4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9월 29일 이후에 호놀룰루 경찰국이 적발한 불법 도박장 수는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4대의 도박용 게임기가 압수됐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대부분 프리웨이에서 오늘 출근길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웨스트 LA 지역 405번 사우스 방향 셜먼웨이 지점 게티 센터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405번 노스 방향은 메인 스트리트부터 본격적인 정체 시작되면서 세폴베다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10번 놀스 방향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알론드라 애비뉴부터 5번 놀스 방향 5번 놀스 교차 지점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가필드 애비뉴 지점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레이셔 블루버드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먼저는 LA 한인타운 110번 교차 지점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라브레아 애비뉴부터 출근길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반대편 10번 웨스트 방향 전체는 빈센트부터 더딘 흐름 보이면서 LA 다운타운 그리고 한인타운까지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면서 로버슨 블루버드 이후부터 청신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은 텔레브레프 로드 지점 추돌 사고로 로즈힐 로드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사고 구간 통과에 1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놀워크 로드 지점 블루버드 지점에 추돌 사고로 카풀 차단되면서 체리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됩니다. 2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정체가 먼저는 올림픽 블루버드부터 로즈메드 블루버드까지 이어지다가 다시금 청신 흐름으로 바뀌는데요. 91번 만나면서 추돌 사고로 인해서 한 개 차선 차단되면서 다시금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21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애비뉴부터 힐 애비뉴까지 정체 구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렉 볼드윈의 소품총 발사 사건과 관련해 영화 촬영장에서 어떻게 실탄이 든 총이 전달돼 발사까지 이뤄졌는지 추측해볼 수 있는 정황이 TMZ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죠. TMZ는 이 촬영장 스태프들이 문제의 소품용 총을 촬영장 밖에서 오락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영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 스태프 중 일부가 촬영장 외부에서 이 총으로 실탄 사격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고려해 보면 실탄 사격 이후 약실이 비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참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TMZ는 지적했습니다. 또 촬영장에는 실탄과 촬영용 공포탄이 같은 장소에 보관됐고 참사가 발생한 직후 출동한 경찰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역시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정황으로 TMZ는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엘 수자 감독 등 현장 스태프의 경찰 진술 내용도 현지 언론을 통해서 하나둘씩 보도되면서 구체적인 상황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의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의 중도 성향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가 아닌 약 1조 7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2천여 명이 또다시 캐러반 행렬을 만들고 북상 중입니다. 멕시코 언론과 AP통신에 따르면 남부 치아파스주의 고속도로에서 이민자 행렬이 우익스틀라 마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지만 멕시코 정부는 일단 멕시코에서 망명이나 비자를 신청해 자격을 얻은 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 절차가 너무나 더딘 탓에 이민자가 스스로 북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자 신청 후 타파출라에서 2달을 기다렸다는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는 여기엔 일자리도 없고 예약이 꽉 차서 이민당국의 서류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행렬에 합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로 무리지어 육로로 이동하는 캐러반 이민자들, 최근 좀처럼 미국행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느다란 희망을 안고 또 북상 중입니다. 지난주 역대 최고 이익을 발표한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도 1,000달러를 넘어서며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랐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과 공급망 병목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024.8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1조 100억 달러, 1,183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 회사 알파벳만 보유한 기록입니다. It's like valuations have lost their mind and there's all this speculation. It's almost like Tesla's equivalent to Bitcoin. 테슬라 주가 급등은 렌터카 업체 허츠의 40억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대량 주문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츠는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 3 10만 대를 구매할 것이라며 전기차가 렌터카 시장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 다우와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엔 페이스북입니다. 현재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언론이 유출된 자사 문서를 선별적으로 인용해 페이스북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반격이 나섰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유출된 자사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이어지고 있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젊은 층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CNN 등은 언론사 컨소시엄과 통해 프랜시스 하우건 전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 일부를 삭제 공개한 수백 건의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토대로 최근 이 회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커버그는 자사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선의의 비판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현재 보도들은 유출된 문건을 선별적으로 사용해 페이스북에 거짓 이미지를 씌우려는 언론사들의 공동 노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온갖 증오를 부추기면서도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라고 회사 내부 고발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용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폐해가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페이스북의 허위정보 담당 수석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영국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세계 곳곳에서 증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맞춤식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회수를 최우선으로 삼는 등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근본적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And they push them towards extreme interests. You can be someone center left, and you'll get pushed to radical left. You can be center right, you'll get pushed to radical right. 하지만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전 조치를 단순히 경비 절감 대상으로 여기고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등의 회사 내부 문건들을 건넨 하우건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regulation could actually be good for Facebook's long-term success because it would force Facebook back into a place where it was more pleasant to be on Facebook. 하지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수익성을 위해 고의로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이달 초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우건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고 인도에서는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월드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월드시리즈 1차전이 펼쳐집니다. 휴스턴은 사인 훔치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잘한다 라는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애틀란타는 2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25년 만에 우승컵에 도전하게 됩니다. 또 애틀란타에는 작 피더슨, 또 반가운 얼굴이 있죠. 네. LA 팬들은 아무래도 애틀란타 많이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BA 소식인데요. NBA는 어제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116대 86으로 꺾고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가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고 LA 클리퍼스도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카고 불스의 승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시카고 불스가 어제 토론토를 111대 108로 꺾고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으로 개막 후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경기장과 숙소 등 한정된 구역에서만 머무르게 된 소식도 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방역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아테네에서 채화된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성화 봉송 행사를 미뤘다가 내년 2월에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만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의 방역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선수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하는 폐쇄 관리가 적용됩니다. 연습장과 경기장, 숙소 등에만 있어야 하고 이동은 전용 차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동선은 관중과 완전히 분리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해야 하고 외부인은 일체 만날 수 없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해 어떤 방역 기준을 적용할지는 이번 방침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이징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됩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